사랑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자두빛 대나무입니다. 11편 시작할게요. 그래서 그날 지하철에서 그렇게 엉엉 울면서 그 라이스버거를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 제가 그 성각이라는 분이 했던 행동을 똑같이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일단 뭐 제가 그때 왔다 갔다 할 때 뭐 이렇게 저녁에 일 끝나고 가면은 그 여자 성각이라는 분이 항상 11시 반쯤에 뭐 목욕하고 한복을 갈아입고 기도실에 항상 먼저 들어가 있었고 저보고 주문 외우고 1시에 들어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뭐 그런 모습들이 오버랩이 되면서 성각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날. 그래서 엄청 많이 울었었어요 그날. 예. 그리고 뭐 그 이후에도 울었던 적은 많고 요즘에도 가끔 울 때도 있어요. 요즘에 왜 우냐면 제가 이제 그 고생을 많이 하고 이제 뭐랄까 내공이 강하다 보니까 위에서 이제 그 임원분들이 선무들이나 이제 나약하고 마음 힘들고 이런 선무들을 저한테 이제 포독을 시켜주라고 포교 활동을 시켜주라고 이제 저보고 시켜주라고 하는 거죠. 마음이 약해서 혼자 못하니까. 제가 거의 방면에 있던 되게 많은 선무들을 제가 포독을 이렇게 시켜주고 포교 활동을 시켜줬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에도 가끔 생각나는 선무들이 있어요. 마음속으로 이제 뭐 생각나는 선무들이 있는데 그 선무들을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예. 이렇게 문득문득 떠오를 때가 있는데 가슴이 아파요. 아. 어떤 선무는 그 채가 전부 나가고 혼자 남겨져 갖고 성각자들 믿고 왔는데 뭐 혼자 남겨져서 아무도 없이 뭐 외수방에서 맨날 스스럽게 외롭게 있다가 말도 못하고 뭐 그렇게 갑자기 어느 날 그냥 뭐 청바지 때문에 자기 청바지가 없어졌다고 뭐 나가는 그런 선무도 있었는데 그 선무도 생각하면은 되게 가슴이 아프고 그다음에 또 어떤 선무는 되게 빵을 좋아하는 선무였는데 그렇게 열심히 포독을 하고 이랬었는데 나중에 뭐 또 어떤 연유로 해서 나가게 되고 또 어떤 선무는 자기는 대순진리회가 사이비라고 생각한다고 막 저한테 그랬었던 선무도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아니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때 뭐 위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중간에서 참 제가 그런 것도 얘기하는 것도 너무 힘들었었고 2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그런 분들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예. 그래서 문득문득 가슴이 아프고 울컥울컥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좀 눈물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남들이 볼 땐 좀 차가워 보일 수도 있는데 눈물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옛날에 어떤 선무들이나 뭐 이렇게 그런 분들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죠. 예. 왜냐면은 그들 잘못이 아닌데 그들은 순수한 열정으로 최선을 다했었는데 그 우에서 종교를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했던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눈물 흘리면서 떠난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저는 20년 동안 그 안에 있었고 그걸 다 지켜봤기 때문에 뭐가 잘못됐던 건지 알거든요. 그걸 생각하면은 문득문득 가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그 만화 애니메이션 중에 오세함이랑 머털도사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번 기회 되시면 꼭 보세요. 너무나 좋은 애니메이션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뭐 수도하신 분들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머털도사라는 만화가 있는데 그 만화에 보면은 머털이가 누덕도사한테 가서 배우는 거는 딱 한 가지거든요. 머리카락 세우는 거. 그리고 가서 맨날 일만 시킵니다. 빨래 시키고 뭐 밥 갈라 그러고 밥 해오라 그러고 일만 시킵니다. 그러면서 그 머터리가 어? 이거 머리 세우는 것만 하나 알려주고 아무것도 왜 안 알려주냐고 이랬더니 그 스승님이 그러죠. 뭐 도수를 배우기 이전에 사람이 먼저 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계속 이렇게 일만 시킵니다. 예, 일만 시키죠. 계속 밥만 갈게 하고. 근데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대순진리를 만나서 처음에 배우는 거는 주문밖에 없거든요. 주문밖에 없어요. 그리고 교무가 되면은
대순 지침이랑 정경책을 주는데 잘 안 보죠, 저희들이. 예, 저도 이제 선사가 돼갖고 매일 한 장씩 보지, 선무 때는 억지로 봤던 그 한 시간 이외에는 찾아서 봤던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똑같은 겁니다. 예, 똑같은 거죠. 이미 우리는 머리털 세우는 법을 다 배웠어요. 다 배웠는데 본인이 그거를 바로 보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예. 그래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거든요. 예.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거든요. 예. 사람이 죽을 때, 눈을 감을 때, 그때 먹은 마음이 내가 평생 살아온 거에 대한 결과물인 거거든요. 저는 모든 종교를 가지신 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에 인간의 마음 속에는 누구나 다 부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부처가 1초 있다가 사라지고 어떤 사람은 그 부처님이 10분을 가고 어떤 사람은 그 부처님이 1년이 가고 어떤 사람은 그 부처님을 매일 하루하루 정성을 들여서 그 부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으면 그 사람이 곧 부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부처를 섬기는 사람은 죽는 그 순간에 부처님의 마음을 가지면 죽어서 부처님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한테 정성을 들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먹었던 사람은 죽는 그 순간에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되는 거죠. 저는 인간의 마음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 대순진리에는 도전님께서 말씀하신 게 수도의 목적은 도통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죽을 때, 아, 내가 이제 이렇게 도통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제 도통을 받으려나, 이렇게 생각하면 도통을 받는다라는 거죠. 인간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너무 종교적으로 빠졌네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말이 이끌려가는 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래서 머털도사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머털이가 누둑도사한테 배우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머리털 세우는 거. 그래서 제가 그 만화 영화를 좋아해요. 저희도 배우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문 하나 배우죠. 주문 하나. 주문 하나 배웁니다. 예. 그래서 심령을 통일하여, 뭐 도가 곧 나요 내가 곧 도라는 경지에서 심령을 통일하여 만화도제에 이바지할지니 일신은 마음은 일신을 주관하며 전체를 통솔이용하다니 모든 것이 마음이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너무 종교적으로 갔네요. 예. 그래서 뭐 다른, 그리고 또 그런 얘기도 있죠. 한 마음을 정한 바엔 이익과 손해와 사와 정과 편벽과 의지로서 바꾸어 고치고 변화하며 옮기고 어긋나 차이가 생기는 일이 없고 하나를 둘이라 않고 셋을 셋이라 않고 앞을 뒤라 안 하며 만겁을 경과하되 강화와 산악이 움직이지 않는 것과 같이 하고 나아가고 나아가고 정성하고 또 정성하여 기대한 바 목적에 도달케 하는 것을 신이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믿음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예. 한 마음을 정한 바에 변함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대상이 무엇이 되든 그건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너무 종교적으로 가는 것 같은데. 조금 스킵하셔도 됩니다. 예. 종교가 없으신 분들은 좀 스킵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진도를 또 나가 볼게요. 그때 이제 그래서 뭐 그때 3년이 되고, 그리고 이제 제가 나가야지 말아야지 고민을 하는 동안 어영부영 또 1년이 지납니다. 예, 어영부영 1년이 지나고 엄마가 또 오고 3년이 지났는데 이제 같이 살아야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검정고시 아직 합격을 못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어머니한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연락처 임원한테 저는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검정고시 시험을 좀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어머니랑 약속을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또 그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게 2년, 3년 안에 안 온다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20년을 준비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20년을 준비하려면 집도 있어야 되고, 어머니도 모시고 살아야 되고, 돈도 필요하고, 그래서 모든 후학들을 다른 분한테 이렇게 이어드리고, 저는 이제 거기서 이제 나오죠. 예, 좋아라 하죠. 뭐 제 후학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뭐 하는 게 아니라 그분 다른 분들이 관리를 하시니까
저는 이제 근데 오갈 데가 없으니까 저는 거기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거기 연락소라는 데서 이제 잠만 자고 그때 이제 처음에 했던 일이 그때 이제 그 신설동에 초등학교 검정고시 학원을 제가 등록을 하고요. 돈을 벌어요. 이제 제가 나가서 다른 분들은 포기 활동하고 이럴 때 저는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밖에 나가서 돈을 벌고 검정고시 시험을 준비를 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제가 후학도 이제 좀 많이 두고 이러니까 저는 그 정도를 인정을 해주는 거죠. 제가 또 그런 후학들도 다 포기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검정고시, 초등학교 검정고시 학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 처음 했던 아르바이트가 찹쌀떡 장사, 겨울에. 그런 걸 하고, 그 다음에 한여름에 아이스크림 장사.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나이가 뭐 24살, 5살인데 기술이 없으니까. 아, 아이스크림 하나 팔면 150원 남는데 그 아이스크림을 땡볕에 남대문 시장 갖고 들고 다니면서 시원한 아이스 케이크 500원씩 이러면서 제가 그거를 300개, 400개씩 팝니다. 100개 팔면은 15,000원 남는데 그래갖고 45,000원 벌어와서 그걸로 이제 학원비 하고 공부하는 비용으로 쓰면서 제가 이제 공부를 하죠. 그 연락사라는 곳에서 포기 활동을 안 하고.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검정고시를 합격을 합니다. 제가 그렇게 한 6개월, 1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음에 했던 게 뭐냐면은 이제 선사 때예요. 그때는 이제 그때 선사였습니다. 예. 그때 이제 다음에 하는 게 이제 뭐 된장 같은 거 팔러 갑니다. 된장 시장에 이제 일이 할 수 있는 게 그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경력이 없으니까. 그 지금 뭐 포기 활동을 하고 길거리에서 그러는 분들은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더 늦기 전에 내가 나이가 25, 6, 7, 8 넘어가면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사회에서 경력이 없으면은. 예. 그래서 이제 그때 했던 게 된장 파는 일. 시장에서 뭐 이렇게 끌고 다니는, 수레 끌고 다니면서 된장 파는 건데 1kg 7,000원씩 이러면서 뭐 엄청 맛있는 된장입니다. 이렇게 파는데 막 시장 쫓겨다니면서 막 팔고 이랬는데 자존심이 너무 상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래도 선사였는데 종교에서 이제 뭐 성강녀 이러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대우를 받고 이랬는데 길거리에서 된장 팔고 아이스크림 팔고 이러니까 현실이 다시 인지가 되더라고요. 내가, 그렇구나. 그러면서 뭐 또 된장도 팔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한 3년 동안 어머니가 이제 계속 와서 저한테 얘기를 하죠. 계속 와서 얘기를 하죠. 이제 언제 사냐고, 언제 사냐고. 그래서 1년만, 6개월만 더 기다려 달라고, 검정고시만 붙으면은 내가 방을 구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해서, 초등학교 졸업하는데 1년이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검정고시 보는데 6개월이 걸리고 고등학교 검정고시 보는데 6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총 2년 만에 초등학교, 중학교 검정고시를 다 합격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학비를 제가 벌기 위해서 이제 어차피 제가 집은 없으니까 그 연락소라는 곳에 자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했었는데 그때 했던 일들이 너무너무 힘들었었어요. 뭐 아이스크림 파는 것도 너무 힘들었고 그다음에 노가다도 막 나갔는데 청소하면은 한 7만 원씩 주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노가다 해갖고 돈 벌어서 하고 막 그래서 이제 이제 고등학교까지 마치죠. 이제 저는 나가기로 마음을 정했고 떠나는 마음이 아니고 저는 앞으로 20년, 30년을 종교 생활을 다시 맞이할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어머니를 모시고 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안에서는 싫어하죠. 이제 포교를 잘 하는 사람이 그거를 멈추고 그때 이후에도 제가 그 내수 후각을 세 분을 두고 후각을 세 분을 더 두거든요. 내수분을 또 두 분을 더 두고 외수 후각을 한 명을 둡니다. 그래서 이분은 외수였는데 왔다 갔다 하는 분이었고 한 분은 교정이 되고 한 분은 이제 세 분은 선무가 되거든요. 한 분은 교무, 선무 세 분, 교무 한 분, 교정 한 분 이렇게 되는데 이 세 분이 이제 그 연락소에 들어와서 포교 활동을 하면서 이제 제가 후각이 안에서 이제 같이 포기하는 사람이 세 명 있었는데 제가 그냥 다 내려놓고 다른 분한테 맡기고 이제 그 검정고시 시험을 제가 봅니다. 예. 그래서 졸업을 하고 어머니를 모시고 나가서 살려고 하는데 막막한 거에 돈이 없어갖고 뭐 돈이 뭐 한 300만 원이라도 있어야 나가서 월세방이라도 하나 얻어갖고 어머니를 모시고 살 텐데 수중에 뭐 학비로 그때 학원비가 한 달에 25만 원, 30만 원 했었는데 학비 내고 그 다음에 뭐 차비하고 식사비하고 뭐 교재비 좀 쓰고 이러니까 한 달에 7, 80만씩 벌고 이랬는데 뭐 수중에 남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야 되는데 방을 얻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갖고
그래서 제가 그때 또 기도를 합니다. 또 기도실에 들어가서 막 기도를 하죠. 조사님들한테. 아, 이렇게 5년, 6년을 했는데 사람을 거지로 만들어 놓고, 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하는데 최선을 다했건만 3년이 지났는데 뭐 급살병이 돌고 뭐 후천이 온다더니 오지도 않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제가 막 하소연을 합니다. 그렇게. 며칠을 하소연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참 뭐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청주 시청에서 저희 뭐 원적이 청주거든요. 저희 뭐 할아버지가 뭐 그쪽에 옛날에 청주 시장으로 출마했다가 낙선을 했다고 하시는데 뭐 저는 그냥 전해 들은 얘기라 그쪽에 뭐 허씨 집안 땅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그렇게 따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청주 시청에서 전화가 왔고 한다는 얘기가 조상 땅이 팔려서 보상금이 나왔으니 536만 원을 찾아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 536만 원을 가서 받아갖고 500에 30만 원짜리 반 지하에 방 두 칸짜리를 얻어갖고 어머니를 모시고 삽니다. 그때 제가 참 희한하다라는 또 생각을 해요.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저한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갖고 그 조상 땅 팔린 돈으로 536만 원인가 받았고 36만 원은 제가 맛있는 거 사 먹고 500에 그때 32만 원짜리로 이제 지하 방에 들어가서 드디어 어머니와의 약속을 6년 만에 지키죠. 6년 만에. 예, 3년만 있다 오겠다고 했는데 6년 만에 지키게 되죠. 그래서 그때 시기에 또 마침 이제 그 대순진리에서 포교 금지를 하고 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뭐 중간임원 이상 가서 그런 징계를 받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생활하던 분들이 이제 점점 한 명씩 두 명씩 뭐 결혼도 하고 뭐 이렇게 뭐 벗어나는 거죠. 나이를 먹으니까 이제 20대 때 나이 먹었던 사람들이 25, 6, 7살이 되고 30살이 되고 이러니까 여자분들은 시집 가려고 준비를 하고 남자들도 이제 뭐 생활이 안 되고 이러니까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팍 줄어들고 그러면서 이제 그 우회에서 막 돈 해먹던 사람들도 그때 시기에 1년 있다가 누가 뭐 어떻게 해먹고 뭐 제명됐다 그러고 대순지에서 징계받아갖고 이제 제명됐다 그러고 또 한 1년 있으면 또 제명됐다 그러고 그래갖고 그때 그 안에 안 좋은 상황들이 그때 2005년, 6년, 7년 요때 그게 싹 정리가 됩니다. 저희 이쪽 방면에서는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거리 폭력이나 이런 게 없고 다들 각자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부모님들 모시면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이제 지금까지 믿음을 그 와중에도 이어온 사람들은 이어오는데 그때 너무 상처를 많이 받고 마음을 다쳤던 사람들은 믿음을 중지하고 이제 그 생각을 잊고 싶어 하죠. 저는 계속 그 상황에서 믿음을 이어왔던 거고 이제 안 그런 사람들은 완전히 등을 돌렸던 거죠. 그런 걸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사실 그분들을 보면서도 위하는 마음으로도 제가 영상을 찍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봤을 때 우리가 그때 보냈던 시기가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어, 어떤 대가 없이 순수하게 남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순수한 열정을 불태웠던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때 저희를 이용해갖고 뭐 순수한 삶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보기는 했지만 저의 마음 자체는 순수했고 그리고 그 순수한 열정이 제 인생에는 더 이상은 앞으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에 상처를 받고 떠나신 분들이 그때 본인들이 가졌던 그 순수한 열정 자체는 너무 아름다운 거였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분들이 그거를 잊고 싶은 기억으로 생각하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저는 생각을 할 때. 예.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뭐, 떠나신 100분? 남아있는 분들보다 떠나신 분들이 더 많으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것도 뭐 어떻게 받아들이셔도 상관이 없는데 제가 그 500만 원을 받고 월세를 사는데 1년 만에 파산지경에 이릅니다. 차를 캐피탈 할부로 사갖고 제가 장사를 하게 되는데 1년 만에 파산에 이제 가게 되죠. 월세도 내야 되고 뭐 캐피탈 할부도 내야 되고 이러는데 그때 제가 또 기도를 막 합니다. 하늘에다가 뭐 어떻게 좀 사는 길을 좀 열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정말 거짓말같이 요번에는 외가 쪽에서 땅이 팔렸으니 3천만 원을 가져가라고 저희 외삼촌이 전화가 왔었거든요. 그래갖고
친가 쪽에서 청주에서 시청에서 땅이 팔려갖고 500만 원을 받고 1년 만에 파산 지경에 갔었는데 요번에 외가 쪽 어머니 댁에서 땅이 팔려갖고 3천만 원을 받아서 그 3천만 원으로 전세를 들어갑니다. 전세를. 예. 반지하에 방 두 칸짜리로. 그래서 생활을 이어오게 되죠. 그래서 제가 그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조상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조상이 있다고 믿는 겁니다. 제가 그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예. 근데 제가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조상이 있다고 믿고, 그 다음에 뭐, 그렇습니다. 예. 오늘은 뭐 두서없이 얘기를 했는데요. 20분 정도 됐네요. 우리 구독자님들 너무 사랑하고요. 11분은 여기서 마칠게요. 안녕.